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폐렴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런 폐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균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그런 폐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어떠한 균이고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원인균은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에라는 세균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에는 사실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의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은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들은 이 세포벽을 공격함으로써 세균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에라는 이 균은 이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만 있어서 보통 쓰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의심이 될 때에는 빨리 이런 항생제를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아기가 심각한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의 감염 경로는 이제 비말 감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침을 하면서 튀는 침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 가족이나 단체 생활을 하는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잘 퍼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지역사회 폐렴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그 지역사회 폐렴이 유행하게 되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잠복기가 좀 길어서 1에서 3주까지 갈 수 있고, 길게는 4주까지도 잠복기가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라는 세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만 5세 이하에서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만 6세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고열과 기침이 3, 4일 이상 지속되면서 진찰을 해보면 청진상에서 폐렴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리고 흉부 엑선 촬영을 하게 되면 폐렴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폐렴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워킹 뉴모니아라 그래서 걸어다니는 폐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폐렴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아이는 그래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에 감염이 되었을 때 대개는 심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심하면 폐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이 고열이 3, 4일 나고 심한 기침이 있고 흉통이나 호흡곤란 증상 등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요즘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이제 진료를 많이 받게 되시는데, 가벼운 기침이나 콧물 같은 종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잘 쓰지 않는 항생제를 처방을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만 입원까지 안 하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다 하면은
반드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하시고 필요하면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진행되지 않게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폐렴에 걸리더라도 심하게 오지 않으면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했을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렴에 걸렸더라도 모두 입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외래 차원에서 약물 투여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중증 폐렴이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폐렴이 오게 되면은 일단 호흡곤란 증상이 문제가 되는데요.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하면 청색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기가 거의 잘 먹지 못하고 축축 처지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빨리 찍어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눈곱이 낀다든지, 그리고 피부 발진이 생기는 심각한 피부 질환이 동반된다든지, 구토나 설사, 그리고 근육통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아주 드물지만 천식 발작이나 뇌염 증상, 그리고 용혈성 빈혈 증상, 신부전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치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 페니실린계 계통이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에리스로마이신, 그리고 클레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이 소아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단 중증 환자에서 이런 소아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균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제제를 드물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트라사이클린은 12세 이상, 그리고 퀴놀론 제제는 18세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기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면 이런 약들이 외국에서는 더 낮은 연령의 아이들에게서도 내성균에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제제도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보통의 내성균도 이런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제제를 사용했을 때는 회복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감기는 이제 뭐 치료해도 일주일, 치료하지 않아도 일주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침을 하고 열이 좀 나더라도 그냥 집에서 지켜보고 그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애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감기인지 아니면 이런 폐렴의 초기 증상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혹시 다른 안 좋은 질병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을 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6세 여아이고 6월 15일에 이제 본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폐렴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 전원한 그런 환자입니다. 여기 오른쪽 심장 옆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폐렴이 있는 부위입니다. 왼쪽과 비교해 보시면 이 심장의 왼쪽에는 하얀 부분이 없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거의 반 가까이가 이제 폐렴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렴이 진행된 경우에는 빨리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진은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의 현미경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자현미경 사진이겠죠. 그래서 맨 밖에 막이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어서 세포벽이 아닌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단계 정도의 세균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폐렴이 일어났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쪽이 폐이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 기관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작은 것이 이 모세기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기관지 끝에 이제 꽈리아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여기서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김으로써 그 안에 물과 염증 세포가 차게 되면 이제 폐렴을 유발하게 되고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걸렸을 때 이제 주요한 증상으로는 고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들고 그리고 아주 심한 기침을 하고 그리고 숨 쉬는 게 짧아지면서 숨쉬기 힘들어한다. 그리고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쉴 때 통증이 올 수 있다.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구토설사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세 여아 6월 20일 날 저희 병원에서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이제 폐렴으로 진단되어서 전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8세 여아로서 6월 17일 날 본원에서 오른쪽 밑쪽에 이렇게 폐렴이 보여서 입원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5세 여아로서 오른쪽 밑쪽으로 폐렴 소견이 보여서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나이가 좀 어린데 36개월 여아로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폐에 이렇게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보통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에서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이 잘 낫는데 간혹 심각한 폐렴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빨리 검사를 해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아기의 폐렴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